속보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의 KTX가 사상 첫 수출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시속 250km급 고속철 7량 1편성, 총 42량을 공급하고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2,700억 규모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술력으로 만든 KTX의 첫 수출이 추진됨으로써 본격적인 K고속철 세계 진출 신호탄이 터졌는데요. 계약과 공급까지 한국 고속철의 세계 시장 진출의 내막을 감동 속보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라시드입니다. 올해로 45세가 되었고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에서 기술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철도대학을 졸업하고 25년간 우리나라 철도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스페인에서 들여온 탈고 고속철이 운행되고 있었어요.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속사정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페인에서 기술자를 불러야 했어요. 부품이 필요하면 역시 스페인에서 수입해야 했죠.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2022년 겨울 갑작스런 한파로 고속철이 고장났어요. 우리 기술진들이 밤새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스페인 본사에 긴급 요청을 했죠. 하지만 그들의 답변은 차가웠어요. 기술자 파견 비용은 별도입니다. 최소 2주는 걸릴 겁니다. 2주 동안 고속철이 멈춰 있었습니다. 승객들의 원성이 자자했죠. 언론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철도의 무능이라며 비판했어요.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정비팀장 압둘라가 제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이사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스페인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굴욕을 당해야 합니까?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나라가 독립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철도 기술만큼은 여전히 식민지 상태였으니까요. 스페인 기술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마치 기술을 배울 자격도 없는 사람들처럼 취급했습니다. 핵심 부품을 교체할 때도 우리는 구경만 해야 했어요. 이건 기밀사항이라서. 이런 말만 들었죠. 정비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건 별도 계약 사항입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죠. 우리 돈으로 산 열차인데도 말입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정한 철도 파트너를 찾겠다고요.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기술을 진심으로 공유할 의지가 있는 나라를 말입니다. 아내 파리다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파르호니가 자라서 철도 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현실에서 무슨 희망을 줄 수 있겠소? 아내가 답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길이 있을 거예요. 밤마다 잠들기 전 생각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이 진정한 철도 강국이 되는 날이 올까? 우리 기술자들이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정말 올 수 있을까요?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2024년 초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정부에서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를 발표한 거예요. 새로운 고속철 도입과 함께 진정한 기술 자립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셨어요. 우즈베키스탄은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철도 강국이 되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우리가 꿈꿔왔던 순간이 온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과연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받아줄 나라가 있을까요? 곧 전 세계 철도 강국들로부터 제안서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스페인,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정말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각국의 대표단들이 연일 우즈베키스탄을 찾아왔습니다. 타슈켄트 시내 고급 호텔들이 갑자기 붐비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온 건 스페인 대표단이었습니다. 후안 마르티네스라는 이름의 아시아 담당 이사가 이끄는 20명 규모의 화려한 팀이었어요. 고급 호텔에 숙소를 잡고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성대한 만찬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후안이 제게 말했습니다. 라시드 이사님, 우리는 이미 20년간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해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추가 노선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 그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마치 이미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어떨까요? 전직 철도청장까지 동반한 VIP급 사절단이었습니다. 신칸센의 안전 신화를 강조하며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펼쳤죠. 일본 대사관에서도 적극 지원에 나섰어요. 우즈베키스탄과 일본의 우정은 깊습니다. 신칸센의 기술력을 믿어주세요. 일본 대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중국 팀은 정말 공격적이었어요. 1대1로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파격적인 저가를 제시했습니다. 현지 언론까지 대동해서 대대적인 홍보 작전을 펼쳤어요.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이 곧 중국의 발전입니다. 함께 실크로드를 부활시킵시다. 중국 대표의 열정적인 연설이었죠. 그런데 한국팀은 정말 달랐습니다. 김태준이라는 이름의 현대로템 차장이 혼자 왔어요. 화려한 수행원도 고급 호텔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비즈니스 호텔에 투숙하더군요. 첫 만남이 기억납니다. 철도공사 회의실에서였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은 모두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김태준은 소탈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로템 김태준입니다. 정말 간단한 인사였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처럼 거창한 타이틀이나 화려한 수식어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실망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길래 사람 하나만 보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처럼 아부하거나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고 진솔했어요. 본격적인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앞다퉈 자신들의 기술력을 자랑했어요. 정말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말 듣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스페인 후안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완전한 자립입니다. 후안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 계약에서 논의해보겠습니다. 20년간 들어온 똑같은 말이었죠.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럼 정비기술 교육은요? 우리 기술자들이 완전히 숙달될 때까지 가르쳐 주실 건가요? 그것도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죠. 역시나였습니다. 결국 우리를 또다시 종속관계로 만들려는 속셈이었어요. 일본 팀도 비슷했습니다. 신칸센의 우수성은 끝없이 강조했지만 핵심 기술 공유에 대해서는 모호한 답변만 반복했어요. 단계적 협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일본 대표가 말했어요. 라시드 이사님, 기술이란 하루아침에 전수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배워 가셔야죠. 정말 답답했습니다.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중국은 어떨까요? 가격만큼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다른 나라보다 30%나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함정이 있었어요. 저희 기술자가 계속 상주해야 합니다. 물론 그 비용은 추가로 청구됩니다. 중국 대표의 설명이었어요. 얼마나 오래 상주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최소 10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오래. 결국 영원히 중국에 의존하라는 얘기였죠. 저가의 함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 파리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답답해 죽겠소. 모든 나라가 똑같은 패턴이야. 겉으론 좋은 조건을 내세우지만 정작 우리가 원하는 자립에 대해서는 모두 발뺌하고 있어.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모르겠소. 정말 모르겠어. 파르호니가 숙제를 하다가 물었어요. 아빠, 우즈베키스탄도 언젠가 다른 나라처럼 좋은 기차를 만들 수 있어. 그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럼 한국은 어때? 아내가 물었어요. 한국.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아직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했어. 내일 정식 미팅이 있으니 지켜봐야겠소. 사실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어차피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과의 대화는 정말 달랐어요. 다음 날 김태준이 회의실에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라시드 이사님,
화려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실제로 가능한 것들만 말씀드리죠. 그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처럼 아부성 멘트나 과장된 표현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태준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건 간단합니다. 100% 기술 이전, 현지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 무료 제공, 정비 기술 완전 공유. 정말 놀랐어요. 다른 나라들이 별도 계약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포함시키겠다는 거였거든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김태준의 답변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김태준과의 미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더군요. 라시드 이사님, 우즈베키스탄의 지형 특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왜 이런 걸 묻지?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의 기술만 자랑했는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형이 복잡합니다. 서쪽은 사막, 동쪽은 산악지대죠. 특히 페르가나 계곡은 고도 변화가 심하고 터널이 많아요.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겨울 기온은 어떻게 되나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사막 지역에서 영상 50도까지 올라가고요. 모래 폭풍은 자주 있나요? 네, 봄철에 특히 심합니다. 김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후 김태준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정말 놀라운 자료를 가져왔어요. 우리나라 전체 철도망이 3차원으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고도 변화, 기후 조건, 터널 구간까지 세세하게 분석되어 있었죠. 이걸 언제 만드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며칠 밤 새워서 작업했습니다. 김태준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을 위해서니까요. 정말 감동했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은 자신들이 준비해온 자료만 보여줬는데 김태준은 우리나라의 특화된 분석을 해온 거였어요. 페르가나 계곡 구간을 보세요. 김태준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고도 변화가 심하고 터널이 많습니다. 기존 집중 동력식 열차로는 효율이 떨어지죠. 하지만 우리 KTX 이음의 동력 분산식이라면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세밀한 분석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해온 거였거든요. 사막 지역의 모래 폭풍도 고려했습니다. 김태준이 계속 설명했어요. KTX 이음은 밀폐성이 뛰어나서 모래 침투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또한 극한 기온에도 안정적으로 운행 가능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20년간 스페인에게 속아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비기술 교육은 정말 가능한가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별도 계약이라고 하던데. 김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공유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숨기는 기술은 없나요? 없습니다. 모든 기술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 순간 김태준의 눈빛을 봤어요. 정말 진실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테스트해 봤습니다. 김태준이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 오세요. 숨길 게 없으니까요. 다른 나라들과는 정말 달랐어요. 스페인은 핵심 시설 견학을 극구 만류했었거든요. 기밀 사항이라서. 이런 핑계로 말입니다. 일본도 제한적인 시설만 보여주겠다고 했고요. 중국은 아예 견학 자체를 거부했어요. 2024년 3월 드디어 한국 방문이 성사됐습니다. 저를 포함해 우즈베키스탄 철도 기술진 15명이 함께 갔어요.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놀랐어요. 김태준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라시드 이사님,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보통 실무진이 마중 나오는데 김태준이 직접 온 거였어요. 게다가 우즈베거로 간단한 인사까지 준비해 왔더군요. 살롬, 호시 켈딘기즈. 우리 기술진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공항에서 서울까지 공항철도를 타고 이동했는데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와, 이게 정말 철도 선진국이구나. 우리 기술진들이 연신 감탄했습니다. 정시성이 놀라웠어요. 몇 초 차이도 없이 정확하게 운행되더군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차량도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승하차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김태준이 설명했어요. 이 공항철도도 우리 기술로 만든 겁니다. KTX 기술을 응용해서 개발했죠. 숙소는 서울 시내의 깔끔한 호텔이었어요. 김태준이 모든 걸 세심하게 준비해뒀더군요. 다음 날 KTX를 직접 타보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속 300km로 달리는데 정말 조용하고 안정적이었어요. 우리 기술진 중 한 명인 아크말이 말했습니다. 이사님, 이 정도 기술력이면 정말 믿을 만하겠는데요? 스페인 탈고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KTX 안에서 김태준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KTX 산천은 우리가 프랑스 기술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한국화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KTX 이음은 100% 순수 우리 기술이에요. 정말 놀라웠어요. 2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니. 하지만 진짜 감동은 정비기지에서 받았습니다. 현대로템과 코레일 직원들이 우리를 안내하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핵심 기술까지 전부 공개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걸 다 보여줘도 되나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안내하던 기술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우리 파트너가 될 텐데 숨길 이유가 있나요? 정말 놀라웠어요. 스페인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핵심 부품들과 정비 과정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사진 촬영까지 허용했어요. 자유롭게 사진 찍으세요. 나중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참고하시라고요. 정비팀장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기술진들이 흥분해서 연신 사진을 찍었어요. 이런 기회를 언제 또 볼 수 있겠어요? 서울 지하철도 타봤습니다.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인데도 정확하게 운행되더군요. 배차 간격이 2분밖에 안 되는데도 지연이 없었어요. 우리 기술진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한국 철도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김태준이 우리를 현대로템 연구소로 데려간 거였습니다. 라시드 이사님,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연구소에 들어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대한 모니터에 우즈베키스탄 전체 철도망이 3차원으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언제 다 만드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밤새 작업했습니다. 김태준의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감동했어요. 계약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투자를 하다니. 사막의 모래폭풍, 겨울의 혹한, 산악지대의 급경사까지 모든 조건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김태준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진심이구나. 한국 방문 마지막 날 밤, 김태준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김 차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믿지 않았어요.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라시드 이사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스페인과 20년간 일하면서 너무 많이 실망했거든요. 제가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약속은 지키지 않고 기술은 숨기고 우리를 항상 종속적인 관계로 만들려고 했어요. 김태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셨군요.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스페인 기술자가 정비 작업을 하는데 우리 직원이 옆에서 배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술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건 당신들이 알 필요 없는 일이야 라고 했어요. 김태준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화나셨겠어요. 그때 정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김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다릅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게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해요.
정말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김태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우리 기술진들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했어요. 정비팀장 압둘라가 말했습니다. 이사님, 한국과 계약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기술력은 확실하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져요. 엔지니어 아크말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진짜 파트너로 대해줘요. 20년간 기다려온 기회입니다. 베테랑 기술자 바티르가 말했습니다. 이번을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요? 다음 날 새벽 본국에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과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들만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철도공사 사장님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라시드, 정말 확신하나? 네, 확신합니다.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주고 완전한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타슈켄트로 돌아와서 공식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스페인의 후안, 일본 대표, 중국 대표, 그리고 김태준이 앉아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제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한국 현대로템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스페인 후안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이럴 수가. 가격도 우리가 더 저렴하게 제시했는데 20년간 쌓아온 관계는 뭡니까? 후안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후안 씨, 가격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를 원했어요. 한국은 우리를 독립적인 철도 강국으로 만들어줄 유일한 나라입니다. 일본 대표도 당황했습니다. 신칸센의 명성을 믿지 않으시는 건가요? 일본의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술 공유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어요. 중국 대표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조건이 가장 좋았는데 표면적인 조건은 좋았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종속 관계를 만들려는 것이었어요. 그때 김태준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시드 이사님. 우즈베키스탄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김태준과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700억 원 규모의 역사적인 계약이었어요. 하지만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계약 내용이었습니다. 완전한 기술 이전, 현지 인력 양성, 지속적인 기술 지원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라시드 이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철도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 파리다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당신이 20년간 꿈꿔온 일이 드디어 이뤄지는군요. 파르호니가 신나게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차가 오는 거야? 그래, 아들아. 그리고 아빠가 그 기차를 직접 관리하게 될 거야. 와,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 물론이지. 우즈베키스탄이 철도 강국이 되는 거니까. 계약이 체결된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한국 팀의 작업 방식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 기술진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핵심 인력 20명이 한국에서 6개월간 집중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김태준이 직접 교육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라시드 이사님,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 상황에 맞는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하겠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교육 내용이 우리 현실에 딱 맞춰져 있었어요. 사막 환경에서의 정비 방법, 극한 기후 대응 기술, 현지 부품 조달 방안까지 세세하게 다뤘습니다. 첫 번째 교육팀이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즈베키스탄의 미래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압둘라 팀장이 답했습니다. 이사님,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겠어요. 한국 기술자들도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됐어요. 김태준을 포함해 8명의 전문가가 현지에 상주하며 우리 기술진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소통이 걱정됐는데
한국팀이 러시아어 통역사까지 준비해왔더군요. 심지어 우즈베거 기초 회화까지 배워온 사람도 있었어요. 김태준이 서툰 우즈베거로 인사했습니다. 살롬, 맨 김태준만 비즈비르가 이슈라이믹. 우리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라시드 이사님, 우리는 우즈베키스탄이 성공하는 게 곧 우리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몇 달 후 한국에서 교육받은 우리 기술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압둘라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사님, 한국 사람들은 정말 진심이에요. 새벽까지 우리를 가르쳐주고 모르는 게 있으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설명해줘요. 아크말도 감동했습니다. 기술 자료도 전부 공개해줍니다. 정말 숨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스페인과는 완전히 달라요. 베테랑 기술자 바티르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정말 가족같이 대해줬어요. 주말에는 한국 가정에 초대받아서 식사도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서 인간적인 교류까지 이뤄진 거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압둘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동료로 대해줬어요.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요. 정비 매뉴얼도 완전히 우즈베키스탄 환경에 맞춰 제작됐습니다. 우즈베거와 러시아어로 번역됐고 우리 기술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표를 많이 넣었어요. 김태준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라시드 이사님, 이 매뉴얼은 우즈베키스탄 전용입니다. 사막 환경, 극한 기후, 현지 부품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었어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의 표준 매뉴얼만 번역해서 줬는데 한국은 완전히 새로 만든 거였거든요.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팀의 자세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우즈베키스탄의 성공을 원했어요. 자신들의 이익보다 우리의 자립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김태준이 제게 말했습니다. 라시드 이사님, 우즈베키스탄이 완전히 자립하면 저희는 떠날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공이니까요. 다른 나라들은 영원히 의존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우리의 완전한 독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2025년 첫 번째 KTX 이음이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습니다. 타슈켄트역에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 정말 벅찼어요. 드디어 왔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김태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라시드 이사님,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이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드디어 우즈베키스탄 대지를 한국의 KTX 이음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첫 시운전에 김태준과 함께 탑승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 우리 조상들이 걸었던 실크로드를 따라 달리는 기분이었어요. 열차가 출발하는 순간 정말 전율이 흘렀습니다. 20년간 꿈꿔온 순간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라시드 이사님, 꿈 같습니다. 김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감격에 겨워 답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네요. KTX 이음의 성능은 완벽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도 산악지대의 급경사도 문제없이 극복했어요. 시속 250km로 안정적으로 달렸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정비 상황이었어요. 우리 기술진들이 자랑스럽게 모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완벽하게 점검하고 정비했어요. 이사님, 우리가 정말 자립했습니다. 압둘라 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더 이상 외국 기술자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첫 운행 당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셨어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즈베키스탄 철도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우즈베키스탄, 진정한 철도 강국으로 도약 이런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에서 더 놀라운 소식이 나왔어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도 한국 철도 기술 도입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한국이 이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몇 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터키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철도 기술 자문을 요청한 거예요. 라시드 이사님, 터키에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현대화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김태준이 알려줬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20년 전만 해도 스페인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라시드 이사님, 이제 우즈베키스탄도 철도 기술 수출국이 되셨네요. 김태준이 축하해줬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스페인이 20년간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승객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편하네요. 시간이 정확해서 믿을 수 있어요. 이런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건 우리 기술진들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완전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일하고 있어요. 어느 날 파르호니가 친구들과 함께 KTX 이음을 타고 왔어요. 아빠,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해. 우리 아빠가 이런 멋진 기차를 관리한다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아내 파리다도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즈베키스탄이 정말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 좋아졌어요. 오늘도 KTX 이음이 우즈베키스탄 전역을 달리고 있어요.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 부하라에서 우르겐치까지 우리 조상들의 실크로드를 따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진들이 자랑스럽게 운영하고 정비하면서 말이죠. 더 이상 외국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자립했으니까요. 지금도 김태준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객과 공급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어요. 김태준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납니다. 라시드 이사님, 우즈베키스탄의 성공이 곧 한국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이에요. 정말 그래요. 한국이 보여준 진정성과 기술력, 그리고 진짜 파트너십. 이것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낸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철도의 허브가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서 우리의 경험을 배우러 오고 있어요. 이제 제가 다른 나라 기술자들에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를 찾으세요. 여러분을 종속시키려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는 나라를 말입니다. 파르호니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요. 철도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우즈베키스탄 철도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적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K철도가 만들어낸 진짜 기적입니다.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두 나라가 함께 성장한 이야기예요. 한국의 진정성과 우즈베키스탄의 열정이 만나 이뤄낸 아름다운 성공 스토리. 앞으로도 이런 기적들이 전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진심으로 함께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진심이 만들어내는 기적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어주는 KTX가 되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